자, 안녕하세요. 1등급 수학 고등수학하 함수 파트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빈출 기본 유형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것일 때 fx가 그러니까 즉 0과 1 사이일 때 fx가 x 곱하기 1-x라는 함수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것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더하기 1은 2분의 1 fx. 뭔가 약간 꼴이 주기함수처럼 생겼지만 약간 다릅니다. 근데 주기함수랑 거의 비슷한 꼴이죠. 근데 함수 fx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때 f 2분의 5의 값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그러면 자, 2분의 5라는 값을 계속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0과 1 사이로 계속 쪼개야 합니다. 그래서 f 2분의 5라는 거는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면서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또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니까 4분의 1을 f 2분의 1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 안에 범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f2분의 1은 바로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되니까 4분의 1에다가 f2분의 1이 지금 2분의 1 곱하기 1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4분의 1에 4분의 1 곱하니까 1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합 x가 마이너스 1과 k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더함수가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 함수 gx는 2x 플러스 3인 그냥 1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자 f랑 g가 같은 함수래요. 이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k 두 개가 있고 지금 f랑 g가 같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a랑 k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가지고 a랑 k 값을 구해가지고 k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랑 g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f-1이랑 g-1이랑 같은 상황이고 두 번째로 fk랑 gk랑 또 같은 상황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식을 세워보면 f-1과 g-1이 같다고 했으니까 1-a 플러스 2랑 5랑 아니죠 1이랑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는 a가 2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fk랑 gk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보면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2가 2k 더하기 3이랑 같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a는 우리 이미 2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2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럼 이제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제 생성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k제곱 2k는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k가 뿔마 1이 나오는데 k는 1만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합 x가 1, 2, 3, 4가 있고요. 자, 그것이 x에서 x로 대응되는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네요. 1대1 대응이 있는데 그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f1과 f4 이것이 6이 될 것이고 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집합 x의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fa가 a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 자기 자신으로 즉 마치 항등함수처럼 되는 구조는 있으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가를 먼저 분석해보면 지금 f1이 f4랑 더했더니 6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걸 순서상 f1, f4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f1, f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지금 2랑 4가 돼서 6이 되던가
아니면 4랑 2가 돼서 6이 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F1이 2가 되고 F4가 4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조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FA가 A로 대응되면 안 된대요. 근데 지금 F4가 4로 대응되는 경우는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은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2번이 되겠네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보면 F1이 4가 되고 F2가 아니죠. F4가 2가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x라는 게 이렇게 있고 1, 2, 3, 4 그것이 x로 또 대응되는 함수 f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한번 정리해보자면 f1이 4로 갑니다. 그 다음에 f4가 2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하고 3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fa가 a로 대응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f3은 3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 1로 가야 되겠고 F2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1대1 대응 함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뭐 그냥 3으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F1에다가 F2를 더하는 겁니다. 자, F1은 지금 4입니다. F2는 지금 3이기 때문에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 X가 2, 4, 6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세 함수 fgh에 대하여 f라는 함수는 지금 1대1 대응이고 g라는 함수는 지금 항등 함수 h는 상수 함수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금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가조건을 보니 F2랑 G4랑 H6이랑 같다. 나 조건을 보니까 F4가 F6보다 크다. 자, 이렇게 두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F2랑 G4랑 H6이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항등함수는 그 X값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G4 같은 경우는 무조건 4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H6이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F2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걸 집합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1, 2, 4, 6이네요. 2, 4, 6, 2, 4, 6 이게 바로 1대1 대응 함수인 네, x가 될 것이고 여기는 항등 함수 2, 4, 6, 2, 4, 6 상수 함수인 2, 4, 6, 2, 4, 6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얘는 진 항등 함수니까 그냥 2, 4, 6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런데 h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 함수니까 h6이 4였기 때문에 h4도 4, h도 다 4로 가야겠죠. 다 4로 한껏에 몰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F 같은 경우는 지금 F2가 4니까 뭐 1로 가죠. 근데 지금 F4가 더 크다고 했죠. 나 조건에서 F6보다. 그럼 F4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6에 갈 것이고 F6은 당연히 그거 6보다 작은 함수값인 2로 가겠죠. 자, 그럼 지금 FGH의 값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함수값을 또 보니까 지금 G 합성 F4 더하기 H 합성 G4 이것을 그냥 구하라고 했네요.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죠. F4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으로 가고 있고 G4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4죠. 그럼 G6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6이고 H4는 지금 그냥 4죠. 그래서 정답이 10이 되는 것을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가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근데 이것은 x가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자, x가 1 미만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x-1의 절대값 2네요.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하여 그냥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f 합성 g3과 g 합성 f3의 그냥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G3 값을 먼저 구해보자면 그냥 저 절대값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3-2가 그냥 1이죠. 그럼 1 더하기 3이 4가 됩니다. 그럼 F4가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X 값이 지금 4가 되기 때문에 지금 1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 위의 함수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러면 위의 함수에다가 넣어보니까 지금 F4라는 값은 결국 무엇이 되냐 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5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합성 F3 같은 경우에는 지금 F3이라는 거는 지금 여전히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에다가 3 곱한 거에다가 5를 더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G-1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함수에다가 넣어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변하면서 거기에다가 3을 더하게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지금 x가 0 이상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역이고 다음에 함수 fx가 2x-1 이것일 때 역함수 f 인버스의 정의역은 x가 a 이상이다. 이거 두 함수 f와 f 인버스의 그래프는 얘 지금 해가 지금 x 이퀄 b다. 뭐 결론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함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사실 지금 x가 y로 대응되는 게 지금 f 함수라고 하면 지금 y에서 x로 지금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게 바로 역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역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거는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그냥 원함수에서는 지금 y의 그 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역이 결론적으로 지금 역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얘의 치역을 한번 그냥 구해보면 지금 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어떻게 한정이 되어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0이라는 함수 값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y는 지금 마이너스 1 이상이 지금 치역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또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함수의 정의역이 곧 지금 f란 함수의 치역이기 때문에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b를 구해야겠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실제로 f랑 f-1, f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을 사실 구해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교점의 x 값의 해가 지금 b가 나온다 이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역함수라는 건 결국 y = x에서 랑 지금 그냥 원래 함수에서 만나는 거랑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2x-1이랑 ix 항등함수 이퀄 x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 결론적으로는 또 b가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x-1 이퀄 x의 그냥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가 결론적으로 b가 된다는 거라고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이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b의 값은 똑같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 더하기 b는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0이 되겠네요. x가 1차 함수 x-1, gx가 2분의 1 x-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좀 이제 복잡하게 생긴 식을 풀라고 했네요.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의 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함수가 괄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푸는 공식이 있었죠. g 합성 f의 인버스 얘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도 바뀌면서 인버스가 이제 괄호 밖으로 안으로 이제 분배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괄호를 푸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얘를 직접 풀게 되면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자, 이것의 0의 값을 구하라는 거랑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개념으로 배웠어요. f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 이것을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우리가 했었죠. 물론 이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치 우리가 그냥 약분을 해버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0의 함수값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랑 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G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0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G 인버스를 굳이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또 이걸 또 배웠어요. F라는 함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G라는 함수로 예를 들게요. GA라는 게 B라는 함수값을 가질 때 우리는 얘를 G 인버스 B는 A라는 거랑 같다라고 그냥 우리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완벽하게 같은 등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음표를 K라고 둔 다음에 다 옆으로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 인버스 A란 0이라는 게 지금 G 인버스를 우변으로 넘기니까 GK가 되죠. 그리고 G 인버스 0도 마찬가지로 넘기니까 0은 G 합성 GK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겨가지고 K 값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 GX에다가 K 값을 집어넣으면 자 GK라는 거는 지금 2분의 1K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G 2분의 1K 마이너스 1이니까 또 한번 G 합성 G 2분의 1K 이렇게 한번 넣으면 지금 얘는 결론적으로 G 2분의 1K 마이너스 1이니까 직접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2분의 1 합성 2분의 1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4분의 1K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직접 이것이 0이 되는 K 값을 찾으면 그냥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K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4분의 1K니까 양변에 4에 곱하면 K 값은 3분의 2에다가 4에 곱한 게 되니까 6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0이 됩니다.